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최악의 미세먼지, 우리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먼지에 둘러싸인 우리 일상, 노은지 기상캐스터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맞아요, 통계적으로는? 일단은 맞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도 고농도 미세먼지였고요. PM2.5,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PM2.5 초미세먼지를 관측해서 발표한 게 2015년부터인데요. 네. 그 이후로 이번이 가장 심한 거였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2003년부터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2003년 이후로 16년 만에 가장 심한 초미세먼지 농도였습니다. 통계 아니어도 일상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말. 저는 눈이 나빠진 줄 알았어요. 앞이 하도 뿌해서. 그렇죠. 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어젯밤은 네. 어제 저녁은 정말 진하더군요. 정말. 네. 네. 어제... 일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네. 체감하십니까? 밤에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막내 아들이 굉장히 좀 어립니다. 그래서 안 나서 들쳐업고 잠 잘 안 자갖고 보통 차에 태워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금방 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도저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차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업어재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미세먼지가 내 삶을 바꾸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마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은지 캐스터는 뭐 바뀐 거 있어요? 저도 집에 아기가 있는데요. 네. 3살 아기인데 어제 방문 교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첫 인사가 어린이집 갔니? 이 얘기더라고요. 어제 어린이집도 안 간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너무 미세먼지가 어머니들이 심하다 안 보니까. 보냈구나. 네, 네. 물론 워킹맘인 저는 보내긴 했지만 네. 안 간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CCTV 지금은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된 게 있나요? KBS 기상 CCTV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딥니까? 지금 롯데타워에서 본 서울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것만 보면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라고 하실 텐데 많이 나아진 겁니다. 네. 오전만 해도요. 어디가 한강이고 어디가 건물인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한강 건너편이 보이는 정도고요. 오늘 새벽 0시에 14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70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져서 네.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로 낮아지고요. 점점 농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말 유례 없는이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노은지 캐스터가 통계적으로도 사상 최악이라고 했으니까. 네. 유례 없는 이 미세먼지의 급습이라고 할까요? 시민들의 일상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거리가 정말 광화문이 한산해졌고요. 간혹 다니는 분들 전부 마스크하고 계시고, 네. 가족 단위 나들이 하는 분들도 전부 저기 스케이트장 문 닫았고요. 네. 도로 위에 청소차, 물로 청소하는 차 뭐 계속 다니지만 뭐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네. 오늘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과 호남, 부산 등 10개 시도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보이던 그 시동을 꺼주시고요. 버스 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또 공회전 단속이 일시적으로 크게 강화됐고요.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시행하고요. 주차장 막 폐쇄하고 이럽니다. 네, 가급적 차를 좀 못 다니게 하려고. 그래도 잘 모르죠. 네, 국회의원회 간 주차장입니다. 네. 문자로 알리긴 했는데 의원분들이 잘 모르는 건지 안 따르는 건지. 네, 이렇게 주차장으로 문 닫은 곳도 많고요. 네, 차를 한 대라도 줄여보겠다 이거죠. 폐쇄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길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나눠주던데 그것도 금방 동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에 이제 마스크 나눠주기 사업을 시범으로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효과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는지 이용했던 시민들의 83% 정도가 계속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 출근길에 이제 시민이 이용할 버스, G버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12,500대에 이 마스크를 전부 다 비치를 해서 앞쪽에 네. 그걸 했더니 그냥 금방 동이 나버렸다. 그래서 한 장씩만 가져가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좀 그 부탁을 할 정도였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그 마스크 비치를 위해서 10억 원 상당 예산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3번 정도는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125만 매 준비했다니까 12,000대라는 거 보니까 한 대당 한 100장씩 올려놨나 봐요. 예, 근데 뭐 와, 125만 매가 금방 사라진다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미세먼지 심하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택배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드실 거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저희 제작진이 퇴근하다가 어제 노점상분 잠깐 만나봤습니다. 네, 들어보죠. 일 같은 사람은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나와요.
미세먼지가 심해도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네. 손님은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목이 좀 안 좋다는 걸 느끼거나 이렇게 날씨가 좋거나 안 좋거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난 대수스미 포장을 쳐요. 사실 이 겨울에 따뜻한 어묵국물 많이 찾을 때인데 손님도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또 애기 키우는 부모님도 민감하니까 신경을 쓰겠죠. 자, 뭐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저렇게 지금 이 미세먼지가 있으면 노점에서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나가면서 일단은 그 황급하게 가기가 바쁘고 일단은 네. 위생상의 문제에서 먹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네. 차라리 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저렇게 영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네. 고충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게 미세먼지가 주말부터 심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이제 아이들이랑 썰매장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과거는 겨울에 이 정도의 미세먼지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네. 하루 이틀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터라 이 대대적인 조치 맞습니다. 방안들이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그 말씀 지적하셨지만 특히나 저소득층 분들 없는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죠. 네. 저렇게 저렴한 음식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미세먼지 심할수록 저소득층 없는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림 몇 장 준비했는데 먼저 공기청정기 사진 볼까요?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일상의 변화들. 네. 공기청정기가 오른쪽에 글이 잘 안 보이시죠? 공기청정기가 반년의 기관지를 지켜줬다는 거고요. 또 볼까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어제 송도입니다. 같은 곳이 맞죠? 네. 그 왼쪽에 송도 타워인가요? 안 보이잖아요. 네, 송도의 스카이라인이 바뀐. 네. 온라인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뭐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식당에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다 보니까 아줌마가 불쌍한지 음식 많이 주더라. 네. 다음 거 볼까요? 아파트 가격 미세먼지가 잡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김 예. 교수님? 네. 축구에 한중전 하게 되는데 아시안컵이죠. 골 네. 세레머니로 이제 미세먼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관중석에서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네. 강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대표팀은 이제 저 중국 대표팀과 공교롭게 내일 경기하는데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이 미세먼지 분풀이까지 해줘야 될. 과거에는 우리가 한일전에 굉장히 온 국민적 관심이 주목이 됐는데 네. 이제는 한일전보다 한중전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또 남아 있습니까? 다 보죠. 네. 서울 상황은 영화 사일런트 힐 같다라는 안개에 둘러싸인 거죠.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담배 미세먼지나 독인 객인이다. 근데 제가 하나 재미있는 네. 얘기 들었는데요. 그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담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사망 대수가 1년에 700만 명인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600만 명이라 그러니까 네. 100만 명이나 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더 몇 년 일찍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아마 지금 수명이 많이 단축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미세먼지 대책 세워달라고 하는 청원이 여러 개가 지금 올라가고 있답니다. 어제 오늘 이만큼 줄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심지어 이 미세먼지 문제를 비판하는 이런 웹 드라마도 있습니다. 삼성이 만들었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이 흐른 2053년이랍니다. 네. 미세먼지로 뒤덮인 미래 세상인데 방독면 없이 영화니까요. 그래도 방독면 없이 못 산다 이거죠. 네. 먼지로 가득한 벌판이고요. 공기 썩기 전엔 벚꽃 엔딩 들으면서 봄만 되면 소풍 나갔었는데 소풍이 뭐예요? 소풍도 몰라? 친구들하고 김밥 싸가지고 밖에 나갔으면 야, 조용히 해. 날씨 나온다. 환경부의 인공 강우 실험이 다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재미삼아 준비했는데 너무 우울해지는데요. 그래도 저는 좀 그나마 이 드라마를 보면서 희망적인 게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더 드니까요.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 그 미래에는 소풍을 모른다고 네.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살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아이가 미세먼지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엄마가 기상캐스터이기도 네. 하지만 네.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우리 오늘 바깥놀이 못해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미세먼지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날도 많거든요. 네. 아마 소풍을 모르는 친구들이나 3살부터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배운 친구들이나 비슷할 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100 마이크로그램인가요? 네, 일정치 넘으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게끔 권고하죠, 교육청에서. 네,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소풍 간다고 준비했거나 체육대회 한다고 준비했다가 취소되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저런 게 현실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가야 되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이들 잠바 주머니는 항상 마스크가 비치가 돼 있는데요. 네. 이 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선 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정부가 좀 나서서 대책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미세먼지 감축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네. 요즘이 방학이라서 다행이죠. 근데 저희 아이가 저보고 주워 온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왜요? 갑자기 아이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는 미세먼지 뭐 이렇게 많다는데 나한테 신경도 안 쓰냐. 우리 학원 애들 다 쓰고 다닌다. 나만 마스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엄마는 변호사고 바쁘니까 네, 변명이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민망했는데요. 네. 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죠. 이 미세먼지, 특히 어제 오늘 이 미세먼지는 누구 탓입니까? 더 쉽게 말해서 중국 탓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요즘에는요. 네. 이 미세먼지의 국적 찾는 연구가 아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런데 겨울철에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큰 날도 맞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모든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다라고 그건 말하는 아니겠지만요. 거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 그림만 보면은 이 화면만 보면 네. 누가 봐도 중국 탓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날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 그게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건데요. 네. 이번 주말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기 정체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쌓이는 데다가 북에서부터 서풍 계열을 타고 계속 먼지가 들어오게 되니까 고농도 미세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영향이 한 46% 정도, 국내 영향이 41%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사실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 중국에서도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 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14일, 그러니까 어제 그 미세먼지 농도에 관련해서 일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서울은 1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바다 나잖아요. 하나 건너가는데 일본은 깨끗해요. 예, 그러니까 네. 왜 그러느냐. 이게 그러면 중국 탓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맞냐. 우리 일본은 중국에서 머니까 이게 이렇게 깨끗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본은 오히려 예전에 이 대기오염 문제를 먼저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그 1950년대부터 사실은 이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고 특히 그 도쿄에서는 뭐 나라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이 미세먼지 잡는 거를 많이 대책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노력인 거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몇 %나 차지한지를 말든지. 떠나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 이 3국이 공동 연구를 2000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는 종합 연구를 했고요.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갑자기 중국에서 이 결과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46% 정도 되는 거다. 이 네. 결과였는데 이거를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랬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우리도 대기질 개선 노력을 2013년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옛날 자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근의 자료로 연구된 게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네. 올해 하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얼마나 심한지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볼까요? 네. 지난 11월부터 중국 내륙 곳곳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기 시작했는데 네. 많을 때는 5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간다고 하니까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지난 12일 밤에 벌써 52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170인가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면 170까지 올라가는데 베이징은 520이라고 하니까 네. 어제 오후도 베이징은 200을 넘었다고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 때문에요. 그래도 궁금한 거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은지 캐스터한테.
그러면 어제 오늘은 집 창문 계속 닫아놔야 합니까? 보통은 집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네. 시켜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내에서 높은데도? 그러니까 이런 날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날은 그냥 좀 공기청정기나 요즘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공기정화 시스템이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공조가 되는 곳이 네, 있죠. 네.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실내에 있는 먼지들이 좀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뿌려서 바닥을 청소하면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시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그 기온이 내려가면 미세먼지가 좀 덜 발생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왜 우리가 그래요. 상한사미라고 하잖아요. 네.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 그 이유는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내기 때문에 추운 네. 날에는 미세먼지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저도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사실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비롯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차 안에서는 마스크를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 안에서는 안전하게 된 것인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타라 그래서 버스를 무료로 타고 하는데 네.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써야 되나요? 사실은 뭐 지하철 역사 네. 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바깥보다 더 높게 나왔다. 아니 우리가 지하철 타려고 하면 역사 가면 마스크 벗잖아요. 네, 그런데요. 근데 지하철 역사가 더 높다면서요. 안 벗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럼 네. 출근길에 오늘처럼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다면 그냥 회사 들어가실 때까지 그냥 쭉 쓰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는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 온지 캐스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명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